얼마 전에 한동훈 캠프 앞에 중학생이 화환을 보냈어요. 그래서 울산 중3 무슨 학생 이래가지고 동훈이 삼촌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이래가지고 그게 왔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화제로 기사를 썼습니다. 좀 우스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한동훈이가 그 중학생을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모비딕 책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두 사람이 만남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우리가 잘 아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보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 사무실 앞에 이 화환뿐만 아니라 지금 또 엄청난 화환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유독 화환을 좋아하는 게 이 금수원복 축하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 날도 사무실 앞에 화환이 대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금수완박 위헌성 소송을 하는 날에도 헌재 앞에 화환이 줄을 이었고요. 한동훈이 돌아오라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지금 대표 출마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때 4월 달에 국회 앞에도 지금 이 화환이 줄을 섰습니다. 국회 담벼락에 화환이 줄이어 있었어요. 그런데 줄이은 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헌정회관 앞에요. 자, 그런데 그때 홍준표가 화환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런 시온을 다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웃기는 거는 한동훈 기다리는 동료 시민 응원 화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유독 화환을 좋아한다. 그래서 취임했을 때 화환이 200개가 법무부 앞에 갔다. 자, 또 금수완박 100일이라고 갔다. 헌법재판소 앞에도 갔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연이 팬덤이라고 하는 부분. 정치인의 팬덤은 연예인 팬덤하고 다릅니다. 자, 연예인 팬덤은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높아졌다고 팬들한테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지가 좋아서 하는 짓이죠. 정치인 팬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중간에 이런 기대를 하는 자가 조작을 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지나친 팬덤은 저질적인 행태와 연관되기가 십상입니다. 자, 어제 충남 천안에서 국민의힘 전대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 한동훈과 한동훈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 지금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날아다니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한동훈이가 연설을 시작할 때 일부 청중이 배신자 꺼져라고 하면서 양쪽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자, 한 청중은 의자까지 집어 던지려다가 제지당했어요. 같은 당 지지자들끼리 육탄전이 벌어졌는데 이거야말로 혐오의 정오의 정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다가 여권 내부에 공멸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수판에서 보고 제일 혐오하는 거에 관변하고 부록합니다. 이 보수판에는요. 이 관변에서 집회나 이런 부분을 조작시키는 것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사실상 물밑 깊숙하게는 관변단체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수단체라는 게 진정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정치인들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한테 줄서기가 급급한 게 보수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사법 처리한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윤석열 밑에 줄을 섰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줄을 일찌감치 벌써 섰습니다. 자, 거기에는 항상 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런 될만한데 줄 서서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수의 브로커들이 다 그쪽에 줄을 섰어요. 자, 이제 그 보수의 브로커들이 이제 윤석열은 꺼져가는 석양이다. 한동훈이 떠오르는 태양이다. 자, 지지율 2위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선 지지율에서 차이가 크죠. 그뿐만 아니라 당 대표도 뭐 50% 이상 당선 확률이 있다.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 한동훈한테 배팅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한동훈이 그럴만한 어떤 인품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신념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보수의 오래된 부로카들, 그런 자유당 때 1950년대부터 내려오던 이 보수의 부로카 간병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수많은 단체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회원들을 데리고 있는 척 과장으로 홍보하고 많은 회원들이 있느냐. 그런 다음에 정치판에 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화환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위더훈이 뭐 한동훈이 팬덤 조직요? 거기에 정말 순수한 팬들이 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동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경선에 돈 대주고 지난번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보면 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자리를 갖다가 받고 그러다가 지금 이정근이가 물류 회사 감사로 간 부분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노영민이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하던 국토교통부 장관하던 김현미가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 보수파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정치가 직업인, 평생을 정치판에서 줄 서는 게 직업인 자들이 이 보수판에 숱하게 깔려 있어요. 국민의힘 근처에 깔려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 이번에 전대에 나온 후보 누구도 그런 것들을 다 박멸하고 진정한 서민 보수를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국민의힘이란 저 당의 특징이 한국 사회에 관변, 기득권, 브로커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폭력 사태도 그런 데서 발생한 거예요. 각자가 자기 중성 조직들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상대 후보가 이야기할 때 야유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제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연설했던 윤상현이가 할 때는 거의 다 나가버리고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댓글팀이나 여론조작팀을 운영한다는 것도 과연 누가 무슨 돈으로 할까요? 돈 안 주고 그냥 팬들이 좋아서 자진해서 사무실을 넣고 거기서 자진해서 그런 것들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한동훈은 누구를 돈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 주고 안 하지요. 되고 난 뒤에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저기서 돈 뜯어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그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저 둘의 이 결론은 과연 어떻게 날까요? 출마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윤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요. 밀어붙이듯이 출마했고 그 다음에 자기 지지율 가지고 밀어붙이듯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을 지금 윤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됐을 때 한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당을 운영할 거고 한에 쏠리는 경향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한은 윤을 어떻게 다룰까? 제가 볼 때 한은 윤하고 차별화를 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과 윤의 차별화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야당이 윤과 한의 차이를 벌려가지고 여권 내부에서 윤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이 지금 최상병 특검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의 특검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특검을 한이 받게 될 거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받게 되면 그때는 윤한테로 바로 칼이 날아갈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이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것도 그냥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이 김건희 특검도 받자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제 두 쪽이 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제되고 억제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하고 김무성이 관계도 김무성이 박근혜 의지를 거부하고 당 대표가 됐지요. 박근혜가 김무성이 막을 힘을 상실했습니다. 김무성이 되고 난 다음에 총선에 공천을 놓고 부딪혔죠. 김무성이가 그래서 도장을 들고 날랐지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총선에 졌습니다. 총선에 지고 난 이후에 박근혜가 자세를 안 고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자 탄핵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도 통제되고 조정될 것 같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조정되지 않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박근혜나 김무성도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활이 시위를 떠나면 중간에 날아가는 것을 멈추거나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 관계가 되고 난 뒤에 서로 간에 원만하게 타협해서 공멸과 괴멸을 막고 연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뭔가를 끌어들인다? 그게 불가능하다. 왜? 한은 대중적인 인기가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윤회하고 거리를 두어야 자신의 정치적인 활로가 열린다. 윤회 똘마니로는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어제 그 의자 전당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보수의 관변, 그리고 로카 기질, 윤과 한의 대립의 강도 등을 보여주는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